Knock and the door will open. Seek and you will find. 7번째 물건을 봤을 때 이것도 제주도인데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의 수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제주도에서 지금 땅값이 상당히 상승세를 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지목이 창고로 돼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죠? 지목이 대지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이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즉 이 얘기는 제2공항개발사업 예정지역이죠. 제2공항 주변 지역으로서 상승세가 타고 있는데 여기는 경매이기 때문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어도 경매인 경우에는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살 수가 있는데 내가 샀으니까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을 때는 일반 매매로 팔아야 되는데 일반 매매로 할 때 사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지를 못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경매로 지금 싸게 살 수 있어도 팔지는 못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추천을 했는데 땅이 400평에다가 가운데 여기 보면 창고가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 창고가 있죠. 창고가 제주도 돌로 해서 창고가 이렇게 지어져 있죠. 여기 다음에 마당이 이렇게 있고 창고 내부죠. 저희들이 제주도에 애월읍 장전리에 우리가 주택을 하나 투자를 해놓고 한 달 살기로 지금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옆에 보면 펜션도 있고 그 바로 앞에 커피숍도 있는데 그 커피숍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작아요. 한 반 정도밖에 크게 안 되는데 여기를 커피숍으로 만들어 놓고 장사를 하고 그 앞에 마당에다가 제주도 감귤나무 심어놓고 뭐 심어놓고 사진 찍어 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에 주차를 시킬 수 없을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거는 제가 지금 우리 수강자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법인으로 사자. 법인으로 사서 이거를 공동으로 한 5명이 1억 정도씩을 내면은 5억 정도가 되면은 이거를 사서 대출을 한 1억 5천 정도 받아서 여기를 리모델링해서 커피숍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주변에 사진 찍을 장소나 이런 걸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든지 우리가 운영을 하자. 제가 아까 뭘로 사자 그랬죠? 법인으로 사자 그랬죠? 그렇게 해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에 땅을 못 팔지만은 법인의 대표이사를 넘겨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공동투자로 아까 낮에 오신 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법인으로 사고 법인으로 산 사람이 낙찰을 받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수강생들을 한 1억씩 투자하는 걸로 해서 법인의 주식을 25%씩 같이 갖고 있는 게 5명이서 20%씩 갖고 있으면 1억씩 5억 같이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놓고 이거를 대출을 받아서 한 1억 5천 내지 2억 정도 대출을 받아서 여기를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싹 만들어 놓고 영업집에서 빌려주든지 아니면 우리가 영업을 직접 하면서 그 대출 이자는 갚아가면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법인으로 팔을 때 현재 감정가대로 우리가 팔고 빠져나오자. 3년 후에.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해도 되고 여러분끼리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제주도에는 지금 우리가 땅이 한 서너 개 사는 곳도 있고 주택을 사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낙찰을 받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시면 제가 아는 대로 도와드리고 리모델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제주도 인건비 꽤 비쌉니다. 자대주 다른 데보다 한 30% 이상 비싸요. 공사 조금 했다 그러면 공사비가 일반 여기 육지하고는 달리 상당히 좀 많이 나가는 곳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한 1억 정도쯤 들이면 아주 깨끗하고 멋있게 커피숍 만들 수 있습니다. 영업집 만들 수 있고. 사고 난 다음에 파는 게 문제인데 팔 때까지 3년을 기다리는데 이자를 내는 것을 월세를 받아가면서 이자를 내면서 3년을 좀 기다려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성산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공항 이렇게 제주도 이게 이렇게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쯤에서.
11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임야루에서 5필지가 나왔고 도로 지분이 나온 겁니다. 임야 5필지는 전원주택지고 그 중에서 하나는 건물은 지어져 있고 건물은 매각체이고 나머지 4필지는 그 건축 허가를 받은 땅입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3456은 용인시 처인구 건축허가팀에 문의한 결과 단독주택 건축허가 득한 토지로서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땅에 내가 낙찰을 받으려면은 내가 샀으면은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건축허가를 받아놨으면은 나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보면 그렇지만 건축허가에 허가를 받고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그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축 허가만 받았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우리가 다시 건축 허가 받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허가만 받아놓고 놓은 다음에 허가만 받은 게 아니라 착공계를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착공계를 내놨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언제까지 준공돼야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그 건축허가는 그대로 살아있으면은 내가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나는 내 이름으로는 건축허가 안 나는 겁니다. 핵심이 그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건물은 지어져 있죠.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건축물 관리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같은 사람이 그 건물을 지은 허가를 받아서 지었다면은 그 건물에 법정시상권이 있는 거, 준공이 나지 않았어도 법정시상권이 있는 거고,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랐다 그러면 법정시상권은 없는 건데, 이런 경우에 대부분이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 하나를 지으면서 팔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시상권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정성량 땅입니다. 보면 여기 보면 집이 이렇게 보면 한 필지, 두 필지, 세 필지, 네 필지, 5필지. 이거는 집을 지을 수 있는 필지고, 요 필지는 뭐예요? 도로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한 필지는 건물이 지어져 있고, 건물은 매각 제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2필지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3필지가 나왔는데,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것이 하나, 둘, 세 필지인데, 여기 2개는 건물이 없고, 여기 2개는 건물이 없고, 여기는 건물이 있고, 여기는 뭐야? 도로 지분인 겁니다.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고, 지목이 임야입니다. 자, 한국 사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2필지고, 여기 1필지, 2필지, 3필지인데, 여기 하나는 지금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거라는 게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집이 안 지어져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돼 있고, 이쪽으로 이제 집이 하나 지어져 있는 거죠. 보면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낙찰을 받아서 팔아야 되겠죠. 팔려면은 제일 먼저 5필지 중에서 4필지는 건축 허가만 받았다 그랬죠. 한 필지는 이렇게 집이 지어져 있죠. 그러면 이건 준공이 나지 않고 지금 집이 지어져 있으면 이 건물의 주인은 누구죠? 건물의 주인이 누구예요? 건축 허가상의 건축주라고 되어 있는 사람이 주인이잖아요. 그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우리 땅을 건물 주인에게, 내 땅을 건물 주인에게 팔든지, 아니면 건물을 내 걸로 만들어서 건물과 땅을 하나로 만들어서 팔면은 우리는 수익이 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러면은 내가 건물을 팔아라, 아니면 내 땅을 사라 했을 때 이 사람이 내 땅을, 건물 주인이 싸게 좀 살게 그러겠죠. 그럼 나는 건물 팔으라고 하면 비싸게 주면 팔겠지. 그러니까 건물 주인이나 땅 주인이 서로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어야 되는 건 알지만은 가격 협상이 안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건물 주인에게 철거하고 나가라고 지료소득을 내는데, 철거하고 나가서 철거하게끔 만들어 봐야 우리한테 돈 생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시간만 생기고.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철거하고 나가라는 얘기는 소송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편을 협상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겁니다. 따라서 제가 건물 철거하고 나가고 지료를 내놔라 하게끔 되면은
판사님이 법에 의해서 철거해라 법정에서 있냐 없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을 같이 불러서 조정을 하게끔 냅니다. 그럼 조정은 판사님께서 건물 주인이 땅을 사든가 땅 주인이 건물을 사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조정을 했을 때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서로 합쳐서 잘 조정이 되면은 괜찮은데 건물 주인이 끝까지 이거 1억 달라 그러거든요. 1억 달라 그러면은 땅 주인으로 봤을 때는 1억 주고 사도 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될 수도 있죠. 협상이 안 됐을 때는 자 보십시오. 우리가 건물 주인에게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지료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면 건물 주인이 이 건물을 자기가 바로 허물지는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건물 주인하고 채권과 채무 관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내가 건물 주인을 채무 관계를 만들어서 이 집을 강제로 기입 등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를 만들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받는데 이 사람이 건물 등기부등본 안 만들고 있으니까 만들어 주십시오 해갖고 그 건물만 따로 경매를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물을 내 걸로 갖고 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건물만 경매로 집어넣은 다른 사람이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럼 가격이 떨어졌을 때 내가 다시 사오면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비싸게 달라고 했을 때는 협상을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네 필지가 있죠. 나머지 네 필지가 있는데 하나는 허가는 받아서 살아 있는데 2년 이내에 착공을 하지 않았다. 즉 다시 말하면 감정평가사가 갔을 때는 허가를 받아놓고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살아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쯤 2년이 지났다면 그 허가는 취소될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가 낙찰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팔고 할 때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린 그런 문제도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 그런 허가를 받아놓은 것을 취하를 시키지 않으라고 착공계를 내놨을 수도 있습니다. 착공계를 내놨을 때는 취소가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건축법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설령 착공하였다 하더라도 준공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그 허가는 취소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의 그 법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봤을 때 바닥 공굴작도 쳐놓은 경우에는 취하를 안 시켜줘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 바닥 공굴이 안 쳐져 있죠. 이런 경우에는 착공계만 내놨는데 착공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인 바뀌었지 않습니까? 하면은 취하를 시켜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놓고 그거를 제3자한테 다시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보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용인시 고림동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전원주택지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원주택지는 한두 개가 있고 서너 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내에 이렇게 집이 많이 있는 것은 아파트나 마찬가지로 이 가격이 결정되어 있는 땅이에요. 땅 가격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가 수십 개가 있는 경우에는 여기는 땅값이 얼마다는 게 결정이 돼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결정이 돼 있는 땅값에 80% 내놓으면 팔려요. 그러니까 아까 감정 가격에 80%를 판다고 생각하고 내 필지는 팔아야 되고 나머지 한 필지는 건물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산다 그러면은 80% 주고 나오면 돼요. 근데 건물 주인이 내 땅을 사지 않는다 그러면은 지료를 가지고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어서 건물을 경매로 집어넣어서 내가 낙찰을 받으면 된다 보니까 건물 주인하고 협상이 안 되면 2년 이상 걸려요. 그렇지만 나머지 나대지는 6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빠져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12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평택시 안중읍 학현리 해갖고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 답으로 해갖고 117평이고 나머지는 도로 지분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잠깐 제가 여기 하나 해놨는데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돼 있죠. 그다음에 착공 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용인시 고림동에는 2번이든지 3번에 속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아까 건물 하나 있는 것은 따로 지료 청구를 하고 지료 청구해서 그 사람 건물만 따로 경매로 집어넣는 걸로 생각한다면 시간이 2년 정도 걸릴 수 있다. 나머지 땅은 감정 가격의 80%를 팔고 나온다. 생각하고 입찰 가격을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의 경우는 도로가 지분이 있고 여기 하나가 보면 있죠, 이게? 여기도 건축신고 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건축신고를 했으나 착수를 했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던 경우에는 취소를 해주고 착공하기 전이라는 경우에는 경매로 낙찰받아서 6개월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게 그냥 취소가 되기 때문에 이 땅이 경매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땅이죠? 이 땅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착공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택지만 이렇게 축대를 쌓아서 평지로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땅도 제가 보기에는 허가 난 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투자하자 이런 얘기인데 전원주택지 투자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것은 가격이 워낙에 떨어졌으니까 80%에 팔고 나온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49%까지 떨어졌으니까 사라는 얘기지 이 땅이 좋아서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49%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한 51%나 2% 썼는데 다른 사람이 가져가도 미련 갖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그거는 돈이 안 남는 거예요. 왜? 나는 80%에 팔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르지 말고 입찰에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80% 팔고 나오고 낙찰 못 받고 다른 사람 놓겠으면 또 다른 거 고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